답만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제1회 기출보건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미소카 매실이나 살구씨에 존재하는 독성분은 아미그달린. 청성대장체인 아미그달린은 살구씨나 미소카 매실에 들어있다. HACCP의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껌류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밑에 해설 볼게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대상 식품은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수산물 가공품 중 냉동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맨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빙과류 중에 빙과, 음료류 제외는 다류와 커피류죠. 레토르트 식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의 김치, 코코아 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면류 중 유탄면 또는 곡분, 적분, 전분질 원료 등을 주 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구수로서 생면, 숙면, 겉면, 특수용도 식품, 남의 끄트머리에 즉석 섭취식품, 순대, 전년도 총 매출액이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 보존료는 세균이나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로서 살균작용보다는 부패 미생물에 대한 전기작용 및 효소의 발효 억제 작용을 한다. 중금속에 의한 중독과 증상의 연결로 바른 거. 납 중독은 빈혈, 소화기 장애 등의 소열 장애가 생기고요. 수은 중독은 빈혈, 색소 침착, 신경염, 카드뮴 중독되면 콜, 영양증, 이타이병, 비소에 중독되면 피부 이상, 신경마비, 지각 이상, 탈모, 색소가 침착가 되죠. 5번 식품 첨가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소량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 식품 성분에 의해서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자, 다시 볼게요.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 사용 방법이 간편하고 미량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독성이 적거나 없으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값이 싸야 한다는 조건 4가지.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적합한 것은 환호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으로 식중독, 중이염, 방광염 등 환호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죠. 껌 기초제로 사용되며 피막제로도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뭘까요? 초산비닐 수지. 초산비닐 수지는 초산비닐이라고 하며 추인껌 기초제, 피막제로 사용되죠. 김치의 효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4가지. 숙성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산균이 항균 작용을 한다.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소가 다량 함유되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김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 김치 양념 중 하나인 마늘은 혈전을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밑에 해서 볼게요. 김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폐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고추의 캡사이신 엔도르핀을 비롯한 호르몬 유사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 표면에 붙어있는 니코틴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가해준다. 심열 조리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버섯, 전골, 설렁탕, 샤브샤브죠. 불고기는요, 건열 조리법. 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 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 알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 수거 또는 장부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행정공무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에 해설 볼게요. 행정공무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정도만 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자는 전혀 다르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는 뭘까요?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 교육 및 영양지도, 식단 작성, 검식, 배식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해설의 두째줄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마지막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거죠. 넘길게요. 식품접개역 조리장의 시설 기준으로 적합한 거. 자, 식품접개법 조리장의 시설 기준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해서 볼게요. 조리장의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1g 중 생균수가 약 얼마 이상일 때 초기 부패로 판정할까요? 7제곱이 17배죠. 죄송합니다. 다음 중 어치 성분이 트라이메틸아민에 대한 설명. 불쾌한 어치는 트라이메틸아민의 함량과 비례한다. 수용성이므로 물로 씻으면 많이 없어진다. 보통 담수어보다 해수어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가 환원되어 생성된다. 자, 해서 볼게요. 담수어는 피페리딘계 화합물이 주된 성분이고 해수어는 트라이메틸아민 함량이 더 높다. 그러니까 담수어보다 해수어에 더 많이 생성된다라고 하면 보겠죠. 밀가루 제품의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루텐.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은 불용성 단백질로 글루텐 함량에 따라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으로 나누어지는 거. 식품의 성분을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으로 나눌 때 특수 성분에 해당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색깔, 맛, 냄새, 효소, 향, 유독성분,
효소적 갈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블렌칭에 의해 반응이 억제된다. 밑에 볼게요. 효소적 갈변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일을 블렌칭, 데치기를 라고 한다. 자, 비효소적 갈변 좀 볼게요. 자, 비효소적 갈변은 간장, 된장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고 기질은 주로 아민류와 카보닐 화합물이고요. 아스코브산의 산화 반응에 의한 갈변이라는 거. 다음 중 발효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식빵, 치즈, 맥주죠. 자, 두부는요. 두부는 콩에서 두유를 추출한 후 콩 단백질 글리시닌을 응고시켜서 만든 식품이니까 발효식품이라고 볼 수 없죠. 카세인이 효소에 의하여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식품은 뭘까요? 치즈죠. 치즈는 우유에 레닌 또는 젖산균을 작용시켜 카세인과 지방을 응고시켜 얻은 커드를 세균이나 곰팡이 등으로 숙성시켜 만든 유제품이다. 베이컨류는 돼지고기의 어느 부위에 가공한 걸까요? 복부육이죠. 자, 그 다음에 햄구이용은요, 볼기 부위, 스테이크용 살코기는요, 어깨살, 구이찜용은요, 다리살. 다음 중 한우성이 있는 거. 자, 한우성의 종류에는 포도당, 과당, 메가당, 유당, 갈라토스가 있고 비한원당에는 설탕과 전분이 있다는 거.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는 뭘까요? 기우무가시리. 녹조류는요, 청각, 파래. 갈조류에 해당하는 거, 미역, 다시마, 돛. 물에 녹는 비타민은 뭘까요? 자, 물에 녹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이죠. 자, 비타민 1은 티아민, 비타민 2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6는 피리독신, 비타민 C는 아스코브산. 자, 수용성 비타민 5가지, 다시 네 가지 정리할게요. 비타민,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아스코브산. 아린의 어느 맛의 혼합일까요? 쓴맛과 짧은 맛. 아리 맛은 쓸맛과 짧은 맛에 가까운 목구멍을 자극하는 독특한 향미를 말하는 거죠. 자, 유화와 관련된 식품. 유화와 관련된 식품은 버터, 마가린, 우유, 아이스크림, 생크림, 마요네즈가 있죠. 유화란 물과 기름처럼 2가지 이상의 액체를 잘 섞어 에멀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중수적형, 즉 버터, 마가린 같은 유중수적형과 우유, 아이스크림, 생크림, 마요네즈 같은 수중유적형이 2가지가 있죠. 식품의 산성 및 알칼리성을 결정하는 기준 성분은 뭘까요? 구성 무기질. 식품은 어떤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뉘며 산소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의 구별은 그 식품을 연소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원소가 남게 되는가에 따른 거죠. 향신료의 매운맛 성분 연결. 고추는 캡사이신, 겨자는 시니그린, 울분부는 커큐민, 생강은 진저롤, 후추는 차비신, 마늘은 알리신, 파는요 황화알릴.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경쟁 입찰과 비교하여 수익 계약의 장점은 뭘까요? 절차가 간편하다. 경쟁이나 입찰이 필요 없다. 싼 가격
경비와 인원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밑에 볼게요. 경제 입찰일 경우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경쟁을 시켜 계약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수의 계약은 입찰 방식이 아닌 한 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으로 경제 입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넘길게요. 냉장했던 딸기와 색깔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은 서서히 가열한다. 딸기는 서서히 가열하여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완전히 소모하면 색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탕후루에 많이 활용하죠. 신선한 달걀에 대한 설명. 깨뜨려 보았을 때 난한 개수가 큰 거. 흔들어 보았을 때 진동 소리가 나지 않는 것, 표면이 까칠까칠하고 광택이 없는 것, 수영 남백의 비율이 낮은 것, 이 정도. 밑에 해설 볼게요. 신선한 달걀은 나랑이 봉긋하게 솟아있고 남백의 높이가 높으며 환자가 노른자 주위에 흰자가 노른자 주위에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흔들어 보았을 때 진동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고 난한 개수가 크며 수영 남백의 비율이 낮은 것이 좋다. 호화 정분이 노화를 일으키기 쉬운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온도가 0에서 4도, 수분 함량이 30에서 60%,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 때 노화가 쉽게 생기죠. 해설 볼게요. 전분의 노화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고 수분 30에서 60%, 온도 0에서 4도에서 급속하게 진행된다. 어패류에 관한 설명 볼게요. 어패류에 관한 설명은 흰쌀 생선은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지방 함량이 5%이다. 문어, 꼴뚜기, 오징어는 여제류에 속한다. 연어의 분홍살색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에 기인한다. 생선은 자가 소화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다. 해설,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5% 이하이고 붉은살 생선은 5에서 20% 정도이며 맛이 진하고 약간 비리다. 곡류의 영양성 성분을 강화할 때 쓰이는 영양소 비타민 1, 비타민 2, 니아신, 니코틴산, 철분 등의 영양소를 강화시킨 철분이죠. 육류 요리 중 영양분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은 뭘까요? 산적이죠. 산적처럼 팬이나 솥세 등을 이용하여 육류를 조리할 경우 식유 표면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내부의 영양 손실과 육즙 용출이 적죠. (36번) 계산 문제는요 뺄게요. 37번 음식을 제공할 때 온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중 맛있게 느끼는 식품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전골. 음식의 적온은 전골이 95에서 98도로 가장 높고 보통 청량 음료는 2 내지 5도, 우유는 40에서 45도로 정도이다. 어패류 조리 방법. 조개류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조리하여 단백질의 급격한 응고로 인한 수축을 막을 수 있다. 생선은 결제 조직의 함량이 적으므로 주로 건열 또는 브로일링 조리법을 사용해야 한다. 생선 조리 시 식초를 넣으면 생선이 단단해진다. 생선 조리에 사용하는 파, 마늘은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이다. 자, 해서 볼게요. 생선은 육류보다 결제 조직 함량이 적어서 연하기 때문에 잘 부스러진다. 지방 함유량에 의해 조리법을 결정하는데 지방이 적은 생선은 건열 조리, 많은 생선은 브로일링을 주로 사용한다. 육류를 끓여 국물을 만들 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육류를 찬물에 넣어 끓이며 맛 성분의 용출이 잘 되어 맛있는 국물을 만든다.
실내 공기 오염 지표의 이산화탄소의 실내 8시간 기준의 처한량은요 0.1%.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며 실내 허용치는 0.1%로 1000ppm이다. 열 작용을 갖는 특징이 있어 일면 열선이라고도 하는 복사선은 뭘까요? 적외선.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불릴 만큼 열적 작용이 강하며 장시간 노출 시 두통, 현기증, 열경련, 열사병, 백내장 원인이 되죠. 공중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시군구.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로 시군구가 해당된다. 유리규산의 본진 흡입으로 인해 폐 만성 섬유 증식을 유발하는 질병을 뭘까요? 규폐증. 규폐증은 폐에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대기 중에 있는 유리규산의 미세 분말을 장기적으로 흡입할 때 생기는 직업병. 다음 중 기온 역전 현상의 발생 조건은 하부 기온이 상부 기온보다 낮을 때,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 해설할게요. 지표면 하부 기온 온도가 낮고 상부 기온이 높아지면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고기압 상태에 바람이 불지 않고 일교차 큰 날에 잘 발생한다. 녹조를 일으키는 부영양화학 현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인산염. 인산염이나 질산염이 유입되면 녹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되는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채소로 감염되는 기생충은 편충, 회충, 동양모약순충. 사상충은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죠. 군지독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 때문에 실내의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 때문이다. 실내 공기 중 산소가 감소 때문이다. 실내 기온이 상승하여 너무 더운 게 아니고요. 유해가스 취기, 구취, 채취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변하기 때문이죠. 군집도 많은 사람이 밀집된 실내에서 공기가 물리적, 화학적 조성 변화를 일으키고요. 산소 감소, 이산화탄소 증가, 고온 다습의 상태에서 유해가스 취기, 구취, 채취 등으로 인하여 공기의 조성이 변화되는 현상. 자, 합병증은 현기증, 구토, 권태감, 불쾌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예방접종의 감염병 관리상 가능 의미는 감수성 숙주 관리. 감수성 숙주란 감염된 환자가 아닌 감염 이온성을 가진 환자죠.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감수성 숙주를 관리하는 것이죠. 하수 처리 방법 중에서 처리의 부산물로 멘탄가스 발생이 많은 것은 현기성 처리법. 현기성 처리법은 분뇨, 폐수 처리 등에 사용되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현기성 소화조를 들 수 있다. 오이 피클 제조 시 오이의 녹색이 녹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페오피틴이 생겨서. 녹색 채소에 있는 클로로필은 산성용액 중에서 분자 중에 마그네슘이 유리되고 녹갈색의 페오피틴으로 된다. 자, 젤라틴은요, 보통 젤리, 샐러드, 조편 등의 응고대로 쓰이고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등 기타 얼린 후식 등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양갱은 해조류의 일종인 한청과 설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52번 계산 문제는 뺄게요. 상판 온도가 80도가 되었을 때 오븐 클리너를 분사하고 담소 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낸지 확인하는 것은 조리 장비 중에 무엇에 대한 점검 방법일까요? 그리들.
대량으로 재료를 구울 때 사용하는 도구인 그리들은 상판 온도가 80도가 되었을 때 오븐 클리너를 분사하고 밤소 블러시로 깨끗하게 닦아내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뜨거운 물로 오븐 클리너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다시 비누물로 세척한 후 뜨거운 물로 깨끗이 헹구어냈는지 확인한다. 대두에 관한 설명. 콩 단백질의 주요 성분이 글리시닌은 글로불린에 속한다. 아미노산의 조소는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적고 라이신, 트리토판이 많다. 날콩에는 트리신 저해제가 함유되어 생식할 경우 단백질 효율을 저하시킨다. 두유에 염화 마그네슘이나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것이 두부이다. 해설 다시 볼게요. 아미노산의 조성은 메티오닌, 시스테인 등 황함유 아미노산이 적고 라이신, 트리토판, 트레오닌, 아르지닌 등이 많다. 달걀 삶기에 대한 설명. 달걀을 완숙하려면 98에서 100도에서 12분 정도 삶아야 한다. 삶은 달걀을 냉수에 즉시 담그며 부피가 수축하여 난각과의 공간이 생기므로 껍질이 잘 벗겨진다. 달걀을 오래 삶으면 남백과 난황 사이에 생기는 황산제일철이 검푸른색으로 띠며 이로 인해 녹변이 된다. 달걀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난황과 남백이 모두 응고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 작업자의 손을 보호하고 조립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안전보호구를 개인 전용으로 비치해 놓고 사용한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점검하고 화재 진압기를 배치 사용한다. 유해, 위험,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취급 방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안전보호구는 개인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사용 목적에 맞는 보호구를 갖추고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보존해야 한다. 조리 시 일어나는 현상과 그 원인의 연결. 튀기 도넛에 기름 흡수가 많은 이유는 낮은 온도에서 튀겼기 때문. 오이 무침의 색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식초를 미리 넣었기 때문. 생선을 굽는데 석쇠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석쇠를 달구지 않았기 때문. 장조림 고기가 단단하고 잘 찢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조리 시 간장을 처음부터 넣어서 졸였기 때문이죠. 육류, 어패류, 채소류를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익힌 후 썰어서 초고추장이나 겨자즙 등을 찍어 먹는 조리법은 뭘까요? 숙회. 숙회는 육류, 어패류, 채소류를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익힌 후 썰어서 초고추장이나 겨자즙을 찍어 먹는 조리법이다. 숙회는 문어 숙회, 오징어 숙회, 미나리 강회, 파 강회, 어채, 두릅회가 있다. 찌개에 쓸 재료 손질에 대한 내용. 생선은 깨끗이 씻은 후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긁어 비닐을 제거한다. 낙지는 머리에 칼집을 내고 내장과 먹물을 제거한다.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을 올려내려면 찬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 게는 수세미나 솔로 깨끗하게 닦은 후 배 부분에 덮여있는 삼각형의 딱지를 떼어내고 몸통과 등딱지를 분리한 후 쓴다. 고명에 대한 설명. 검은색 고명 재료로는 서기버섯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음식과 모양과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웃기 또는 꿈이라고도 한다. 황색과 흰색 고명은 보통 달걀의 황백지단으로 만든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